자, 67조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가로 1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 특징 보시면요. 일단은 얘는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과세가 중요합니다. 차등 과세. 사람을 차등하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차등하죠. 자, 그래서 차등 과세.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세의 특징이 무슨 과세다 여러분? 차등 과세인데 차등을 몇 가지로 하냐? 자, 법률로 보면 여러분 법대로 공부를 하려면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자, 첫째 부정한 행위로 이 말이 나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정입니다. 부정. 딱 어감상 여러분 뭐 우리가 일부러 외우지 않으셔도 좋은 단어야 나쁜 단어야? 나쁜 단어죠. 요거 뭐 우리 국민 드라마라 할 수 있는 사랑과 전쟁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부정한 행위 좋은 놈 나쁜 놈 죽어라! 그래갖고 40%로 때려 40%. 그래서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 납부세에서는 몇 프로 여러분? 40%. 부정한 행위니까 40%죠. 다만 얘는 국제적으로 놀아줘. 부정한 짓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국제거래를 통한 국세일 때는 이때는 그 부정한 행위가 무슨 거래에서? 국제거래에서 국세를 포탈한 거죠. 즉 외국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따온 계약서에서 허위 신고한 거죠. 얘는 국제적으로 놓은 거죠. 죄질이 더 무거운 거죠. 몇 프로? 이때는 60%로 갑니다, 여러분. 60%. 키워드만 잡아요, 여러분. 안 그러고 그냥 법률 내용을 다 외우려면 어려웠죠. 그래서 그냥 부정한 행위 그럼 몇 프로, 여러분? 40%. 자, 다음 페이지 2번, 3번 보세요,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2번. 요거는 뭐죠, 여러분? 단순 무신고. 무신고는 글자들 신고를 했다고 안 했다고 여러분? 안 했다 그입니다. 단순 무신고. 여기서 단순이라는 의미는 뭐를 말하냐? 부정한 짓은 아니다는 얘기죠.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럼 이때는 몇 프로냐? 20%입니다. 20%. 그다음에 단순 과소신고. 여러분 무신고하고 과소신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신고 자체를 안 한 거고 2번은 얘는 3번은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죠. 재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몇 프로냐? 10%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게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차등 과세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등 과세.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 얘가 기본입니다. 얘가 기본이다가 부정한이면 요걸로 더블로 친 거죠. 요걸로 더블 곱빼기 친 거죠. 그래서 40%가 나온 거고 거꾸로 한다고는 했는데 적게 했다.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 여러분? 2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기본인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과세관청의 성격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과세관청이 신고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았을 때 10% 때린 거죠. 그럼 과소신고의 반대는 뭐죠? 과다신고죠. 그럼 오히려 납세자가 많이 신고 나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 과세관청은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너 더 냈다라고 얘기도 안 해줘. 근데 뭐 하면 적게 내거나 안 내면 이때는 얘기해. 너 왜 안 내냐? 너 왜 적게 하냐? 이게 바로 과세관청의 여러분 놀부심보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차등 과세한다. 요 정도 세 가지로만 일단 먼저 잡읍시다. 요 정도로만. 법에 있는 걸 다 하려면 좀 어려워져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박스 위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환급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예요.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환급 불성실 가산세를 하나로 묶어놓은 건데 여러분 그냥 따로 구분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여기서 올해 개정이 됐어 그래. 그래서 미납세, 납부를 하지 아니한 세 또는 부족세, 적게 납부한 세 여기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미납세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서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서 하루당 얼마죠 여러분? 10만 분의 얼마? 25. 아이씨 이걸 어떻게 외우냐. 작년까지는 만 분의 3이었어. 만 분의 3이었다가 올해 금리가 우리 이 세금이 조금 뒷북을 치네. 금리가 내려올 때는 빨리 쫓아와서 인하를 못하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금리가 반등하니까 이제서 우리는 이제 세금은 이제서 인하하는 거야. 그래서 좀 한 발짝이 늦다 뒷북치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높인 거야 낮춘 거야 여러분? 이게 높인 건지 낮춘 건지 작년까지 뭐였다고 여러분? 만분의 3이었다고. 그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분의 3은? 0.03%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0.025%로 내려간 거죠. 근데 0.025%를 법률에다 표시를 하려면 소수점 표기가 나오니까 소수점 표기를 피하려고 어떻게 표현한 거 여러분? 10만 분의 25로 한 거죠. 이게 더 어렵죠. 네. 그래서 이날 여러분은 0.025% 이렇게 기하는 것도 하나 요령이야. 그래서 작년까지 하루당 얼마였는데 0.03%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0.025%가 됐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해서 밑줄 납부 지연 일수입니다. 일수.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하루당 10만 분의 25의 납부 지연일수 곱한다. 일수. 자, 요것만 좀 보시고요. 거기 내년 2020년부터는 요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와 그다음에 가산금이 통합돼 버려. 그래서 폐지가 되는데 납부 지연 가산세 일어나대. 그래서 이건 내년도 2020년도야. 올해 떨어지면은 이제 내년 이거 다시 도와야 돼. 야, 그래서 내년 거 할까? 그러면 그래, 그러지 마. 큰일 나. 시험 자꾸 떨어지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 자식 이걸 포기하거나 막 그럽니다. 그래서 꼭 붙으시고요. 내년 2020년도 개정사항은 개정세법 해설할 때 와서 들으시면 하면 돼요. 이게 궁금하다서 내년에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70조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자, 71조 가산금 갑시다. 가산금. 요거는 중요하죠 역시. 가산금. 우리 지금 뭐 한 거죠 여러분? 가산세. 자, 지금은 가산금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얘기야. 그럼 가산금의 의의가 있네 여러분. 같이 봐요. 국세나 지방세를 자 밑줄 이 말이 중요해.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밑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연체료.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가산금이랍니다. 그래서 가산금에 대한 의의를 낸다면은 얘는 고지서 등에 적힌 등의 납부 기한까지 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 부과되는 연체료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가산금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까지 안 한 거냐?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벌이 바로 뭐고 여러분?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고 가산금은 언제까지 안 했을 때 여러분? 납부 기한.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은 둘 다 뭐를 안 했다는 건 똑같아.
납부를 안 했다는 건 똑같아. 둘 다 납부를 안 한 건 똑같은데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가는 거고 고지서 등에 적힌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 그러면 가산금. 요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걸 꼭 좀 비교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 연체료를 우리는 가산금이라 한다. 그런데 이거를 가산세라 한다. 살짝 바꾸는 거죠. 글자를. 위아래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가산금은 다시 두 가지로 소위 말하는 중가산금에 대응되는 일반 가산금에다가 중가산금을 더해서 과세하는 경우인데 일반 가산금에다 뭘 더하라는 얘기야? 중가산금을 더하라 그 얘기야. 더하라. 그럼 일반 가산금 보세요. 우리 책에는 2번이죠. 여러분 2번. 가산금은 무조건 체납액이라서 몇 프로냐? 3%죠. 체납액의 몇 프로? 3%. 이거는 외워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되는가. 왜 3%가 돼야 되냐? 따지지 말란 얘기죠. 가끔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런 거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가산금은 3%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는 여러분 일반 가산금보다는 가산금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중가산금 갖고 시비 걸어. 이때 중가산금은 여러분 성격이 뭐냐? 조건부 중첩적 규정입니다. 조건부 중첩적 규정. 조건부 중첩적 규정이다. 즉 여러분 규정은 법률 규정은 선택적 규정과 중첩적 규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선택적 규정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바로 뭐야? 선택적 규정. 중첩적 규정은 뭐야, 여러분? 중복해서 적용하는 규정을 말하죠. A and B. 그러니까 A도 적용하고 모두 적용하라는 얘기야. B도.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중첩적. 근데 앞에 뭐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산금에다 뭘 더하라는 얘기야? 중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때려라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기억해 두셔야죠. 이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조건이. 자, 조건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때는 체납액이라서는 글자 그대로 납부가 연체된 세액을 말하는가? 납부가 연체된 세액.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이 국세는 얼마 이상일 때 여러분 100만 원 이상. 이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이면은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하는 거고. 미만일 때는 적용을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실 때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미만일 때는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뭘로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만 원, 30만 원 외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일 때 그러면 그때는 적용하는 거고 미만일 때 그러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상으로 나왔는지 미만으로 나왔는지 확인하셔서 그에 따라서 적용하냐 적용하지 아니하냐를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무조건 100만 원, 30만 원 갖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상으로 나왔는지 미만으로 나왔는지 확인하셔서 보셔야 되죠. 이해되세요? 예. 이걸 보고 적용 여부를 결정하라 그 얘기야.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걸 보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틀리면 여러분 피눈물로 바뀌어. 피눈물이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응? 응. 없어? 있어? 뭐 잘못했을까? 지난주 안 나왔잖아. 안 나왔잖아. 그 전주는 도망갔고 아프다고. 응. 이교시 때 당신이 갔구나. 미안해. 간 건 이쪽이다 중간에. 응. 안 나온 게 그쪽이고, 그죠? 자, 사람이 소심해. 소심해갖고 결석하면 이렇게 지켜. 딱 집어넣고 있다가 나왔을 때 물어봐.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마무리할게요. 자, 가산금은 일단 뭐 고지서 요 말을 안 놔도 돼. 그 대신 무슨 말 나와야 돼? 반드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때보다는 연체인데 가산금은 뭐와 일반이란 말은 없어 법에는. 이건 제가 넣은 말이야. 일반이란 말은 뭐와 구분하려고 중가상금과 구분하려고 제가 그냥 일반이란 말을 붙인 거고 법률에는 일반이란 말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로로 묶은 거야. 그럼 일단은 납부 안 했다. 그럼 무조건 몇 프로 때려라 여러분? 3%. 자, 근데 시험에는 이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중가상금이 더 중요할 거야. 그래서 중가상금은 무조건 더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 중첩적 기준으로서 체납액이 국세는 얼마 여러분?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거고 체납한 금액이 100만 원 또는 30만 원 뭐일 때는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을 때리고 안 때리고 뭐만? 일반 가상금만 때리는 거야 여러분. 오케이? 됐나요? 예, 됐어요. 자, 그래서 71쪽 맨 밑에 나와 있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우리가 하나 이제 더 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 중가상금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또 개정이 됐네요. 중가상금은 체납액에 됐어. 체납액 곱하기 자, 여러분 거기 체크고 갑시다.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자, 밑으로 갑시다.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 밑줄 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다 묶어 사자성어 씁시다. 연체 월수. 여기서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뭘 얘기하는 거 여러분? 연체 월수야. 월수. 일수가 아니라 월수. 다만 이때 이 연체 월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몇 개월을 하냐?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무제한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60개월 한도로 합니다. 연체 월수는. 여기서 60개월은 여러분 5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5년을 말한다. 연체 월수 곱하기.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가 개정이 돼갖고 1000분의 10이었다가 이제는 1000분이 아니라 이제 10,000분의 75 환장을 한다. 10,000분의 75. 그래서 이거는 100분위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0.075 0.75% 헷갈려. 0.75%. 그래서 10,000분이 얼마 여러분? 75.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개정이 됐습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월 1.1%에서 월 1.2%에서 몇 프로 받겠다 그러면 0.75%로 역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하된 거죠. 인하. 왜? 최근에 계속 금리가 인하됐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인상되고 있죠. 거꾸로. 예.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뒷북을 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금리가 이미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제. 예. 그럼 또 내후년에 다시
또 상향 조정될지는 모르죠. 금리 올라갔다고 해갖고. 그래서 연체할래도 지금 연체에 싸졌을 때 연체하는 것도 괜찮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됐어. 일단 요게 지금 제일 급한 것들이야, 여러분. 요게 제일 급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 72쪽에 체납자.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예. 뭐 보시면 돼요.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다만 우리 좀 체납액에서는 글자들 여러분 납부가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연체된 기한 내에 납부가 됐어 안 됐어 안 된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체납액이라고 여러분. 그 밑에 체납처분비란 말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 자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국제징수법이나 지방세 징수법이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자 밑줄 압류 여기부터 압류 단계부터가 바로 이제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이 강제징수 절차 첫 번째 단계인 압류 단계부터 발생해서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바로 뭐라냐면 체납처분비랍니다. 그래서 재산의 체납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바로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체납처분비. 한마디로 다른 말을 적어놔. 강제징수비용. 강제징수비용. 얘가 자발적으로 안 내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회수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한 걸 뭐라 한다? 체납처분비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72쪽에 보시면 여러분 정보통신망이라는 말 나왔죠? 적어놓으세요. 세 글자. 뭐야? 인터넷을 말하는 거죠. 정보통신망을 뭐를 말한다? 인터넷. 요즘은 정말 좋아요.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옛날에는 뭐 하여튼 신고 기한, 납부 기한 마지막 날 하여튼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 난리 안 나요. 집에서 다 뭘 해버리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거기 양가를 보면 국세정보통신망에다 적어놓으세요. 옆에 홈택스죠. 홈택스. 그래서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홈택스로 연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세는 뭘로? 홈택스로 신고 납부하게 됐죠. 홈택스. 그래서 국세에 뭐가 있다면 국세에 홈택스가 있다면 지방세는 뭐가 있다 여러분? 위택스가 있는 거죠. 국세면 홈, 지방세는 위. 이걸 하면 돼. 그래서 국세는 다 홈택스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방세는 얼로 위택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뭐 거기 73조 전자신고 3번 전자납부 다 뭘로 하는 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신고하고 인터넷 납부하는 거죠. 요즘은 다 이걸로 해버리죠. 요즘 세금은 이제 뭘로도 내죠?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73쪽에 특수관계인 나와 있죠? 특수관계인.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거기 1번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2번 임원 사용인 등에 대한 경제적 연관관계, 3번 주주나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인인데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세법은 누구지 간의 거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면은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지 간의 거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면 세법은 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라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맨 밑에 1번 혈족, 인척. 혈족이 뭐랬어요, 여러분? 피로 맺어진 사이.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 이 중에서 끊을 수 있는 거 뭐마냐? 예, 인척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예. 남남이 될 수 있는 게 인척, 남남이 될 수 없는 게 뭐야 여러분? 혈족이죠. 왜? 혈족은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물론 전제 조건은 피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응? 과연 그럴까? 그건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 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다음에 2번 임원이나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요거는 누구죠, 여러분? 사장님과 근로자의 관계죠. 사장님과 근로자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장님은 근로자 막 패도 되나 보죠, 요즘은? 뭐 뉴스에 막 나오죠? 이런 거지 같은 관계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개인들은 불러다 놓고 나 두들겨 패고 싶어요, 그놈을. 3번 주주나 출자자 등 밑줄 경영 지배 관계 적어놓으세요. 이건 뭐죠, 여러분? 회사와 회장님이죠. 회사와 회장님. 그럼 회장님이 뭐 사줘? 그러면 회사가 다 사다 줘야죠. 그것도 비행기를 실어. 외국에서 물건 사. 그러면 또 예스. 그것도 다 사다 주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 없으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힘든 나라는 없어요. 두들겨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한 거다 그러는 거죠. 저도 앞으로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위해서 두들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다 너를 위한 거다. 합격을 위한 거다. 자, 74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특수관계를 범위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75조 세무조사. 요게 이제 올해 신설됐죠? 세무조사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세무조사가 뭐냐라고 정의가 신설됐네요. 여러분은 알 필요 없어.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알 필요가 없고요. 75조 납세의 성립 확정. 자, 작년에는 납세의 성립 별표 3개짜리 했죠. 올해는 별표 하나로 갑니다. 왜냐?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한 대로 출제는 됐는데 범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 75쪽 보시면 납세의 성립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열심히 외웠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부세, 양도세 열심히 외웠는데 열심히 외운 건 물어보지 않고 안 물어보고 76쪽에 참고에 있는 걸 물어봤어. 이건 미쳤어, 출제위원이. 우리가 외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안 나오고 그 밑에 참고사항,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뭐 주민세가 나오질 않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나오질 않나. 이거 왜 우리한테 자동차세 물어보냐고. 자동차 딜러 할까 우리가? 그렇고 저는 조금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이게 근데 시험은 이래. 그러니까 진짜 중요했는데도 안 나오는 게 있고 전혀 나오지 말할 것이 나오는 게 또 시험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폭넓게 보는 게 좋은데 세법을 저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좀 약간 강의 패턴을 좀 달리하고자 합니다. 뭐 달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작년까지는 어떻게나 죽으나 살아나 하나라도 더 맞추겠다 해갖고 이것저것 많이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만 하더라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7월, 8월, 9월, 10월 달 보면 없어, 사람이. 돌격! 그래갖고 탁 뒤돌아보니까 없네. 어디 갔냐 했더니 자습실 가 있고 뭐 나만 떴다고 화장실로 도망가질 않나 뭐 난리 났어요, 작년에 여기 여러분. 떴다 그러면 따다다다 이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서로 막 어쩔지 몰라. 왜 나올 시간이 있는데 이 스키가 갖고 막 그걸 또 난 또 잡으러 가갖고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그래서 올해는 딱 이렇게 할까. 아이씨 뭐 내가 아무리 해봐야 뭐 어차피 세법이라는 그 한계성을 벗어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나 작년까지 12개, 13개를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이나 10개에서 11개로 합니다. 그래서 이나 할 것만 하고 그런 게 낫겠어. 괜히 10만 쏟아봐야 여러분이나 저나 죽고만 하고. 민계공사 점수 많이 받으세요. 민계공사 많이 받고 세법은 그냥 10개나 11개 합시다. 뭐 그게 속 편하겠죠. 그렇게 해봐라 되나. 자, 그래서 납세 의무에 여기 합시다. 성립. 그 다음에 확정. 그 다음에 소멸. 자, 요 단계를 갖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사람하고 똑같아. 뭐야 여러분? 조세 채권 채무의 라이프 사이클이야. 사람이 뭐해서
출생해서 성장하다가 마지막에 뭐 하는 가 그러면 사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세, 채권, 채무도 이렇게 발생 단계, 그다음에 확정 단계, 그다음에 무슨 단계 여러분? 소멸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납세의 성립이 뭐냐, 납세의 확정이 뭐냐, 납세의 소멸이 뭐냐 의의를 물어보지는 않고 그러면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고 언제 납세무가 확정되고 어떤 것에 의하여 납세무가 소멸되느냐 이거죠. 근데 요게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2015년도인가요? 나왔죠. 그래서 작년 2018년도 시험 대비할 때는 얘를 강조했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미 요것도 한번 그 전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온다면 얘다. 별표 3개. 그래서 나왔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야, 예상한 대로 나왔구나. 그래서 납세 성립시에 관한 문제. 그런데 답을 우리가 평소에 다루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아닌 아까 박스에서 보았던 여기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황했죠. 뭐 당황하는 게 정상이죠. 뭐 그나마 여러분 중에서 주미세를 좀 내보신 분이 있다면, 주미세 내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의하여 맞출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데 거의 뭐 틀렸죠. 첫 번째 문제부터. 자, 그래서 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세법 어떻게 시험 봤어요?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몰라요. 세법은 어떻게 봤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미 공법에서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공법에서 맛이 간 상태에서 중개법과 세법은 어떻게 봤는지도 몰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 거죠.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자체를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유법. 그래서 가끔 다 세법을 강의할 때 참 잘했다라고 세법 강의에 다행이다 이런 때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그러면 그때는 민계국이 이미 돌을 맞기 때문에 세법까지는 올 여력이 없죠. 돌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통 공법에서 우리가 많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지는 저는 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체감 온도가 매우 낮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해갖고 중개법, 공시법, 세법 풀 때 좀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풀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이미 앞에서 흔들려 버리면은 이게 막 계속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야. 그 이제 집에 가서 문제 풀보면 이제 뭐 환장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도 왜 이렇게 풀었지 이제 뭐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시험이라는 게 보면 여러분 기본 실력도 중요해. 이건 그냥 베이직으로 가는 거야. 합격할 실력은 베이직 기본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운대. 그게 좀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뭘 하면 이렇게 핀트가 짝짝 잘 안 맞아. 그래서 모든 게 힘들어. 사주팔자가 써져 있잖아요. 힘드네. 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여튼 좀 편안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올해는 저는이나 납세의 성립이나 별표 하나, 저는 뭐 나올 가능성 없다 봅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이제 또 모의고사 막 이런 데 보면 또 주구장창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나올 가능성 없다. 그래서 오히려 확정에다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보자. 이번에는 소멸 이미는 뭐 나왔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나온 지 얼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납세의 성립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말하죠.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 다만 요 성립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도 표현하냐? 추상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표현합니다. 납세의 추상적 발생. 그리고 납세무 확정은 글자 들어요, 여러분. 세액을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발생된 납세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액 결정을 납세무 뭐라냐? 확정. 얼마예요? 이거죠. 세법의 결론은 이거예요.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소멸하느냐? 사망하면 있죠, 뭐. 자, 그러면 시험에는 이제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냐? 요 회 성립 시기를 물어볼 텐데 이거는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 결정. 그 다음에 납세의무 확정 시기는 확정 방법 또는 확정 시기는 당해 세목의 부가징수 방법에 따라서 당해 세목의 부가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성격 부가징수.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한번 보면서 봅시다. 그래서 올해는 이나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비는 이나 가볍게 보세요. 뭐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나오면은 뭐 어렵지 않게 나올 거. 나오면은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아마. 작년에 워낙 그지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75쪽 보시면은 자 취득세하고 등록매세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있죠? 묶으시고요. 얘들은 무슨 세죠, 여러분? 행위세죠. 자, 취득세와 등록매세 묶으셨어요? 예, 그래서 앞에다 저 하나 묶어놓고 뭐라고 적으라고? 행위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양가로 1번 취득세, 양가로 2번 등록매세 앞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뭐라고 적어놓으라고? 행위세다고. 그러면 행위세는 어느 시점이냐? 행위 시점이죠. 자, 책을 보세요. 취득세는 뭐라고 됐죠, 여러분? 취득세 과세물건. 과세물건을 뭐 할 때, 여러분? 취득하는 때. 나와 있죠, 여러분? 과세물건을 뭐 할 때? 취득하는 때. 하는 때, 밑줄 하는 때. 하는 때가 행위 시점이죠. 자, 등록면에서 1번만 보시면 돼요. 등기 등록을 뭐 할 때? 하는 때. 예, 그래서 여기는 다 하나같이 뭐로 나와? 하는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취득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 하는 때 행위 시점을 말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합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재지종. 보유세 세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재지종. 그래서 이렇게 3, 4 묶으시고요. 앞에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뭐라고? 보유세.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재지종은 보유세인 재지종은 어느 날 현재야? 과세 기준일 현재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지방교육세 묶으시고 밑줄 지방교육세 앞에다 적으세요. 부가세.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했죠, 여러분? 본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줄 그 과세 표준의 세모 밑줄. 그 과세 표준의 세모 밑줄 쳤어요? 그리고 저거 이걸 뭐라 그래? 본세. 우리 본세와 부가세 관계 한번 1교시 때 살펴봤었죠. 자, 그다음에 양가리 6번 지방소득세 무조건 얘 뭐 쫓아가면 돼, 여러분? 지방소득세 무조건 뭐 쫓아가면 돼? 소득세 쫓아가면 돼. 무조건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다만 밑줄 뭐하는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를 뭐 할 때 여러분? 원천 징수할 때 납세의무 성립하는 거죠. 뭐. 제가 그랬죠 아까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특별 징수한 지방소득세 항상 어떻게 한다? 같이 다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난리가 없죠. 그 다음에 기타 참고 있죠 여러분? 기타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들어가지 마. 아이씨 뭐 작년 나왔다 해서 또 나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네. 그냥 얘는 한 번 나오고 끝이야. 일회성 문제 전형적인. 예. 그래서 이나 누르만 보시고요. 76조 국세 보시면은 소득세 중요하죠. 소득세. 저는 아마 이쪽을 좀 답으로 하지 않을까 했는데 무슨 주민세라든지 자동차 보유를 왜 물어본지 난 알 수가 없네. 자, 소득세는 적으세요. 무슨 세죠? 기간세라는 게 특징이죠. 소득세는 기간세. 이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 종 쳤어 안 쳤어? 종 쳤잖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종로 보신가 타종할 때 잘 들어보라고 그랬죠? 들어보니까 뭐라고 종 치고 있어? 과세기간 종로 하면서 종 띵띵 쳤죠.
그럼 여러분, 자, 소득세에 대한 납세문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은 항상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출전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아무 말 없이 뭐만 나와 있으면 소득세만 나와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 이게 대원칙이죠. 밑줄 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요게 원칙인 거야. 그런데 예외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봐. 출제원이 뭘 물어보려면 예외를 물어보려면 여러분 항상 예외 조건이 제시가 나와. 예외 조건. 그러면 예외 조건 중에서 여러분 첫째 뭐하는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이 말이 나오면 출제는 이거를 원칙을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가 예외란 말이 어디 있어? 예정 신고하는 이게 예외 조건이라는 얘기야. 그럼 원칙으로 대답하지 말고 뭘로 대답하라는 얘기야? 예외로 대답하라는 얘기죠. 예외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에 뭐야? 말일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책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도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뭐라 했어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이렇게 예외가 나왔죠. 여러분 소득세 언제 원천 징수하죠? 돈 줄 때 원천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뭐 하는 때 지급하는 때 밑줄 돈 줄 때 저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게 됐어요. 자 납세무 확정 갑시다. 납세무 확정은 여러분 당해 세목에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부가 징수 방법. 근데 이때 부가 징수 방법 우리가 1교시 때 했죠. 뭐가 있고 여러분? 신고 납부. 뭐가 있었죠? 보통 징수.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특별 징수. 이렇게 지방세 징수 방법 몇 가지 있어서 3가지. 그러면 신고 납부의 세목일 때는 누가 신고 납부하는 거죠? 납세의무자. 그래서 이때는 항상 뭐 하는 때야?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하는 때.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무슨 말 나오냐? 신고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는 신고. 근데 만약에 시험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면은 납세문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되는 건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이제 여기는 액션을 누가 치는 거랬어요, 여러분? 과세권자 누구야? 지방자치단체가 자 여기는 무슨 말 나와요, 여러분? 결정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고 여기는 결정이란 말이 나와요. 특별징수는 뭐 쫓아가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 특별징수는 뭐가 쫓아간다 그래서 원천징수랬죠. 뭐 원천징수하죠? 소득세. 그럼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뭐로 쫓아가는 거죠? 지방소득세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패키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뭘 해줘야 되느냐? 이 신고 납부하는 세목을 기억해 두시죠. 지방세는 뭐가 있죠,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세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랬죠. 보통 징수를 취하는 지방세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 재산세, 그다음에 뭐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뭐가 있죠? 종합부동산세죠. 단 주의할 것은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무엇으로 갈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선택적 규정이다 그랬죠. 종합부동산세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책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책을 통해 정리합시다. 저 칠판에 적었던 거를 책을 통해서 합시다. 자, 77조 여러분.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2번은 묶으시고요. 양가로 77조 맨 밑에 보라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묶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1번은 앞에다 적어 뭐? 원칙. 2번은 뭐라고 돼? 예외.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 얘들은 납세문자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할 때. 신고하는 때. 근데 2번 그런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결정하는가,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그래서 여기 항상 보면 여러분 납세 확정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신고냐 결정이냐 요만만 찾으면 돼. 신고는 누가 하는 거고? 납세무자. 결정은 과세권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밑줄 재산세, 지역 자본세 다 무슨 세목이죠? 보통 징수 세목이죠. 따라서 이때는 과세권자가 뭐 할 때 여러분 결정하는 때가 나오죠. 결정 동그라미. 키워드만 잡아냈어. 다 외우면 좋지만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다음에 78쪽으로 옵니다. 자, 양가로 4번 특별 징수는 지방소득세 찾으셨어요? 밑줄 메뉴 있죠. 자, 그다음에 2번 국세 쪽에서 여러분 양가로 3번으로 내려가셔갖고요. 양가로 3번으로 내려가셔갖고요. 거기 1번, 2번 묶으시고요. 인지세 2번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럼 맨 위에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밑에 원천 징수한 소득세 그리고 뭐 여러분 인지세 얘들은 특징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세액이 어떻게 된다? 확정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밑줄 쳐. 맨위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대표가 바로 지방세는 뭐가 있고 그러면 특별 징수는 지방소득세가 있고 국세는 요거와 대응되는 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다음에 인지세 꼭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납세무가 성립하면은 자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 소득세.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납세무 소멸사유는 여러분 국세나 지방세나 사유가 똑같죠, 뭐. 그래서 78조 맨 밑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납부 충당 밑줄 하나, 밑줄 맞춰. 자, 밑줄 부가의 취소, 밑줄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맨 밑에 지방세 제척 기간 만료, 지방세 제척 기간 만료. 자, 양가로 3번 소멸시효 완성. 이때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시냐? 민법에서 다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납세 의무 소멸 사유로서 나올 수 없는 거.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죠? 납세 문제 뭐예요, 여러분? 사망. 또 법인의 뭐죠, 여러분? 합병. 얘들은 납세 의무 소멸 사유다. 소멸 사유가 아니다. 소멸 사유가 아니라 납세 의무의 승계 사유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은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아니라 승계 사유다라는 것만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마무리 짓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과 함께 지방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